뒤에가 좀 무거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현주 씨가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네. 내가 안철수보다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그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말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그거죠. 반장 친구라고 반장 못 나가냐 이런 표현도 좀 썼고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지금 이제 말하기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이현주가 안철수를 도우려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어차피 런닝메이트 개념처럼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자기 집은 안철수에게 얹어주게 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관심 있어 하니까. 막말의 화신이 제보 조작 사건 당에 출마를 했으니까 관심 둘 수밖에 없죠. 그걸 해설해 주셔야죠. 여긴 정치인으로 나오신 거 아니고요. 논평해 주시는 해설가로 나오신 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니 그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솔직한 그 느낌은 이거는 뭐 제가 이현주 의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뭐 가깝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같이 정치계에 있는 분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쭉 하신 말씀 가운데서 무슨 뭐 지분을 얹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그런 설정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일단 전 잘 지금 이렇게 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하시면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 자체는 안철수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더 낫다 그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정치인의 행동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세력적인 의미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나 하셨으니까 아마 또 잘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를 저는 야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아주 돌발적인 또는 돌출적인 어떤 개인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많이 있을까? 일단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나서 돌았던 이야기는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한 거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이었어요. 이게 정동영 천정배의 한 축이 또 있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럴 때 안철수 쪽을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겼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게중심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로 출마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분석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현주 의원의 출마가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그쪽 단일화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잘 모르는 잘 몰라서? 분이 있죠.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제 이현주 의원 얘기를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막말 파동으로 꽤 곤란한 지경에 올라갔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당을 공격한다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그건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도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그냥 디스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관심 표명을 할까 하다가 정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유불리를 떠나서 틀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각도에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현주 씨는 지난번에 우리 당에 있을 때 경기도당에 이제 경선에 나왔었잖아요. 전해철 의원하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연설을 15분인가 20분 하는데 8옥탑으로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찢어지는 소리. 네, 그래서 당시에 이현주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이거였고. 연설을 못 하는구나. 아니요, 악에 받쳐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상적인 유세가 아니고 하여간 뭐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도당 위원장으로 나왔냐라는 공격을 들으면서 제가 2012년도 대선의 패배가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과거 사고.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도당당한 당원 강한 경기도당 기호 1번 이현주 인사 올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져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규해야 합니까? 우리 후보가 박근혜보다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전해철 후보님, 실패한 정권 교체가 혁신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혁신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저 이현주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현주 복상망한 집안에서 빚을 갚고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했고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회, 경제력이 그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사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망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요즘에는 노동자분들을 그렇게 비하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현주 의원의 행보, 다음 행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경기도지사 반드시 도전할 거다.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정치 행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러닝메이트, 즉 최고위원으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거절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이제 결연한 거죠. 이제 결연한 거고. 완전 다른 이야기군요. 네, 결연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안 후보를 매우 공격적으로 공세를 취할 거다. 그래서 한 줄 논평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한 게 예,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그러고 본인이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 수치상 지지율이 오를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었다고 해서 제가 해당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공식적인 논평은 제가 유일하게 냈고, 나머지 분들은 안민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한두 분 정도가 코멘트를 했죠. 그 안철수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저밖에 안 냈는데, 그걸 두고 이성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그건 아니고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견에 대한 코멘트가 아마 그랬을 거다. 그래서 반론권을 달라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하고 이현주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저는 뭐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거 캠페인 하기에는 이현주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를 이제 이현주 후보가 많이 장식할 거니까요. 어저께 광주에서 안철수 후보 광주 당원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10명?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새날에 나와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긴 하나. 편하게 하세요. 예. 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맞아요.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 이현주 의원을 뭐 낮게 보거나 뭐 무시해서 그런 것이 것 같은데요? 원래 원장님 스타일이 그래요. 거론을 이렇게 자잘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해 원래. 아니 뭐 자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잘해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던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간 독특한, 그러니까 그냥 자기 튀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뭐 호남 그룹들에 대항해서 다른 비호남 그룹에서 또 하나의 후보를 내서 뭐 그것이 연대의 가능성이 생기고 뭐 등등등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한 생존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경우도 또 다른 의미의 생존의 정치다. 물론 다 정치인의 선택이라는 게 생존 논리라는 게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생존의 정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을 어떻게 가져가고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봐서 내가 이후에 당내 세력 관계를 어떻게 해서 뭐를 연대해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졌던 막말 파문에서 그거를 뒤엎는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쭉 앞으로 고하면서 딛고 나가자.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야 아무리 그래도 무슨 경기도지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표 출마하는 걸 보면서는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적인 사고를 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여기 지금 컷오프가 있나요, 없나요? 컷오프가 없겠죠. 뭐 4명. 그러니까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나름 이제 최대한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리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저는 심하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은근히 이런 주제를 즐기시는데 보니까 아니, 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선거에서 이런 후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의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탈원전 토론회 하는 데를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옆에 국민의당 필요한가? 그 토론회였나? 아니면 무슨 토론회였나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의당 관련 토론회를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지나친 적이 있어요. 지나치면서 제가 거기 자료집이 있길래 자료집을 이렇게 하나 뭐가 이렇게 들어있나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한 두세 분의 이제 토론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호남의 지지세가 쭉 빠지면서 전체적인 지지세가 떨어졌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호남에 기대지 않고 전국 정당화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애매한 얘기하지 않고 철저한 진보로 가야 된다든가 하여간 나온 진단들이 다 제각각인데 야 이거 정말 참 답 만들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의 정체성 자체가 애매한서 지금 이제 혼돈의 시기에 빠져들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 하나의 어떤 뭐 해프닝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지금 저는 우리 프라님이 아까 너무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주신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생각이 다 있냐면 저는 국회의원들 탄핵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조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현주 국회의원 사퇴를 시켜야 된다. 정말 할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냈던 그 입장에서 보면 이현주라는 사람 정치로 자격이 없는데 솔직히 국회의원들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단체장까지도 있으면서 주민 소환이 가능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말하고 국회에서 무슨 직을 하나 맡아요. 막말하고 자기 당권까지 뛰어들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안철수를 돕는 목적이 아니면 사실 이현주가 득표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쏟아지면 오히려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가 정말 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관성의 법칙 중에 하나가 모든 선거에 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의 목표를 성취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당에 보면은 원내대표를 매번 나와가지고 기어이 해요. 하신 분도 있고. 그건 좀 누군지 예가 알아. 다르죠. 그다음에 뭐 그 모든 원내대표 전 출마자들을 약간 똘끼 비슷하게 아니요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도전해서 5번 떨어져야 원내대표가 되는 일종의 전례는 있죠. 정정- 그다음에 비슷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경선도 그래요. 최고위원도 매번 나와요. 그래서 한 5번 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당에서 기어이 당대표 못 하신 분이 다른 당에 가서 기어이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아 누군지 바로 그러니까 떠오르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이현주 의원의 이 도전이 정치인으로서 가상하다? 성장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길, 이현주의 정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본인은 거예요. 지름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이 본인이 저희 당에서 청년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어요 아직. 예, 아직 뭐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생존하기 위한 그 길을 찾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네. 이걸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정치 역관계라든가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라든가 전략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렇게 안 봐요. 아, 네. 순전히 덜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순전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확대시키기 좋아하는 분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식이에요. 제목도 이렇게 달릴 겁니다. 우리 방송도. 안철수에게 팽당한 이현주 또는 안철수 맞서 배신한 이현주. 안철수 의원이 팽당한 거죠. 유일하게 지지했던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안철수보다 한 명 더 있어요. 뛰어난 이유. 최명길. 그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미온적인 거고요.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이 이현주 의원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으로부터도 팽당한 안철수 후보죠. 제목이 그게 더 전에 재밌. 며칠 전에 나갔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가 아니라 방송 섹션 중에 제목이 그거였어. 이현주 인터뷰로 알 수 있는 것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진짜로 국민의당에서 공개적으로 안철수 출마를 찬성한 사람이 이현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최명길 정도를 섞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그런 거지. 이현주가 뭐라 그랬냐면 나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쯤만 해도 최고위원 정도 런닝메이트로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자기를 함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겠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내가 그냥 안철수 출마하는데 기본표에 어느 정도는 얹혀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막말, 여러 가지 파동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위상을 올려야 그 다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립서비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마저도 오늘 제가 주로 이런 표현을 쓰네. 국민의당 마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식의 이야기 좀 집착을 하게 되냐면요. 어차피 예전에는 한 식구였었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웠을 수 있는 당이 제보 조작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선거판 완전히 더럽혔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에 지금 안철수와 이현주가 있는데요. 남의 당 이야기인데 왜 그런 얘기 뭐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건성징악적으로 좀 징벌받는 걸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는 좀 제껴놓고요. 제 1순위에는 저 이현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너무 선거가 멀리 남았어. 제 입장은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현주의 읽을 수 있을 쪽을 다 감시하고 있죠 지금. 그 한겨레 신문 기자 중에 저랑 비교적 친한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자회견 하는 시간이 늦춰졌어요. 원래 이제 2시였는데 2시 15분으로 늦췄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3시 20분에 했대요. 그러고 이 기자의 이 페이스북 글에는 굉장히 이제 성황리에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늦어졌냐면은 2시에 예정했는데 2시가 넘어서 머리 손질 때문에 10분을 늦췄다고 공지. 2시 15분이 돼서야 다른 회견 일정 때문에 3시 20분으로 멀찌감치 연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늦었지만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글이에요. 댓글은 상상하시겠죠. 머리 손질. 그러니까 아유 참 정말 개념이 없으시고 그래서 국민의당의 경선판은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안철수 걔도 있지만 같이 폭탄 맞기 싫은 걸 거고 그런데 지금 지도부 쪽, 비대위 쪽에서는 전혀 선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편들지 않겠다.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당이 쪼개진다는 것에 대한 그 민감성을 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위기고 여론이 있다고 하면 지금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가 당선되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여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도 그게 참 지금 이제 국민의당 당원 가운데 어쨌든 과거에 큰 틀로 봐서 민주당의 오래된 저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해서 갔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호남이 많다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안철수 그 전 대표에 대한 인기가 워낙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방의원 저 광주에서 간담회인가 아니면 뭐 설명회를 하는데 네. 10명인가 왔다는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런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 있는 분들 거기는 이제 뭐 국민의당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 쭉 물어봤는데 근데 그분들의 판단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 적극적인 분들은 소위 안바가 상당히 있다. 두 번째로는 대안으로서의 정동영과 천정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안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지금 시각은 결국은 안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이분 얼마 전에 이제 사석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한국 정치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다 맞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분이 냉소적 단일화 때문에 저희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점. 그 다음에 2016년 총선 전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분열돼서 소위 말하는 야권이 분열돼서 총선을 치른 건데 그때 분열되지 않았다면 몇 석이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과 탄핵
이후에 대선 때 개헌을 그 매개로 대선을 치렀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진전이 빨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기 총선인 거죠. 그 분석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이 됐다라면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형 자체가 바뀌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제 소위 범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였던 사람 중에 다음번에 기대할 만한 사람, 우리의 생각하고 무관하게 소위 이제 MB 쪽이든 아니면은 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아 있는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호남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저는 후보가 될 거다. 이제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죠.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좀 약간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옳든 아니든 한번 어느 방향으로 흐름을 타면은 그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전당대회 투표권 가진 당원이 24만 명 정도 되는데 호남 당원이 12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상황에서 흐름이 안철수가 되면 더 망하는 거야라는 흐름이 계속 타고 가고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 특성이 강자인 사람이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뒤집어 엎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번 흐름을 타면 결국 넘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섣불리 예상을 못 하시는 섣불리 순간 있죠. 예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야당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의 그 쭉 이렇게 민주당 계열을 이끌어왔던 것을 정통 야당이라고 만약 표현한다면 그 전당대회는 항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심을 반영하거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절묘한 선택을 하거나 또는 대의원의 기가 막힌 선택이다라고 하는 뭐 하여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의 기반과 그 구조를 그러한 의미에서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지금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가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잡히질 않아요. 지금 그 소위 호남의 악세를 결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동영, 천정배 두 분 누구도 그 한쪽을 이렇게 결집해낼 수 있는 뭐 지도력이라든가 어떤 성과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서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경우에 또 하나는 과연 그 전당대회가 열기라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어떤 결과라는 것은 열기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열기와 흥행 속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그런 열기와 흥행으로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안철수 대표가 다시 된다고 전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어렵다. 그런 열기가 없는 아주 진로를 잡기 어려운 그런 집단 내에 기존에 있는 새의 어떤 결집력 정도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누가 뽑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가 좀 무거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현주 씨가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네. 내가 안철수보다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그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말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그거죠. 반장 친구라고 반장 못 나가냐 이런 표현도 좀 썼고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지금 이제 말하기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이현주가 안철수를 도우려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어차피 런닝메이트 개념처럼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자기 집은 안철수에게 얹어주기 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관심 있어 하니까. 막말의 화신이 제보 조작 사건 당에 출마를 했으니까 관심 둘 수밖에 없죠. 그걸 해설해 주셔야죠. 여긴 정치인으로 나오신 거 아니고요. 논평해 주시는 해설가로 나오신 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니 그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솔직한
그 느낌은 이거는 뭐 제가 이현주 의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뭐 가깝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같이 정치계에 있는 분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쭉 하신 말씀 가운데서 무슨 뭐 지분을 얹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그런 설정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일단 전 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막말 파동으로 꽤 곤란한 지경에 올라갔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당을 공격한다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그건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도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그냥 디스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관심 표명을 할까? 하다가 정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유불리를 떠나서 틀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각도에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현주 씨는 지난번에 우리 당에 있을 때 경기도당에 이제 경선에 나왔었잖아요. 전해철 의원하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연설을 15분인가 20분 하는데 8옥탑으로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찢어지는 소리. 네, 그래서 당시에 이현주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이거였고 연설을 못 하는구나. 아니요, 악에 받쳐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상적인 유세가 아니고 하여간 뭐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도당위원장으로 나왔냐라는 공격을 들으면서 제가 2012년도 대선의 패배가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과거사고. 존경하는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요즘에는 노동자분들을 그렇게 비하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현주 의원의 행보 다음 행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경기도지사 반드시 도전할 거다.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정치 행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러닝메이트 즉 최고위원으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거절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이제 결연한 거죠. 이제 결연한 거고. 완전 다른 이야기군요. 네, 결연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안 후보를 매우 공격적으로 공세를 취할 거다. 그래서 한 줄 논평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한 게 예,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 수치상 지지율이 오를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었다고 해서 제가 해당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공식적인 논평은 제가 유일하게 냈고 나머지 분들은 안민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한두 분 정도가 코멘트를 했죠. 그 안철수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저밖에 안.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당당한 당원, 강한 경기도당 기호 1번 이현주 인사 올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져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규해야 합니까? 우리 후보가 박근혜보다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전해철 후보님, 실패한 정권 교체가 혁신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혁신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저 이현주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현주 복상망한 집안에서 빚을 갚고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했고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회, 경제력이 그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사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망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 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하시면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 자체는 안철수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더 낫다 그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정치인의 행동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세력적인 의미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나 하셨으니까 아마 또 잘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를 저는 야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아주 돌발적인 또는 돌출적인 어떤 개인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많이 있을까? 일단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나서 돌았던 이야기는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한 거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이었어요. 이게 정동영 천정배의 한 축이 또 있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럴 때 안철수 쪽을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겼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게중심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로 출마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분석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현주 의원의 출마가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그쪽 단일화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잘 모르는 잘 몰라서? 분이 있죠.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제 이현주 의원